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우사달. 뭐가 정답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일들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이죠. 락밴드 백두산 보컬이자 청춘 응원가 주인공 가수 유현상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김진영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현상 씨 네. 청춘 응원가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저희 제작국 사무실에 보면 위클리로 네. 그 순위 가요 나오는데 보면 무슨 저 상위권에 차트 같은 거요? 예, 주간지로 나오는 거. 아, 이거 잘못 보셨네. 상위권이 아니죠. 1등인가요? 아, 1등이죠. 이번에 저 뭐 그래미상 그런 데도 올라갔어요? 아. 아, 이거 참.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네.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할 때 네네. 배철수 씨가 사회 봤잖아요. 네네. 예. 아니 저 유현상 씨도 이제 이 시사 가수로 가시려면 좀 그런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할 때 한번 사회 한번 봐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배철수 씨는 잘하잖아요. 진행을 잘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분한테 맡기고. 알겠어요. 네. 예. 하기 싫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예. 네. 그 청춘 응원가 맨날 청춘 응원가 딴 뭐 신곡 안 나와요? 요즘 저 신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고향이 포천 아닙니까? 포천. 경기도 포천. 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의 모습을 그린 포천의 노래라는 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사가 어떤 내용인데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가사가 이 포천이 보면 이제 평화 시대, 남북 경협 거점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사가 아주 너무 아름답죠. 이거 조금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외롭게 핀 구절초에 향기는 네, 바람이 알겠습니다. 돼요. 거기까지. 그 정도만. 저는 알았습니다. 포천 노래 하시느라고 솔저 오브 포천 그 노래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딥퍼플이 부른 예, 노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김진영 작가가 연관 검색어로 나와요. 주변에서 방송 들었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아, 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손을 꼽아요. 그래서 뭐 아니, 그러니까 방송 나왔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분이 없어요? 아니 뭐 주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예. 굉장히 엄청 재밌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능 400점 만점인데 397점 거의 만점을 맞으셨는데 그냥 공부를 더 할 걸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공부를 더 할 걸 하고 생각은 하는데 아쉽진 않아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네. 저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지금도요? 네. 워낙 샤프하시니까 네. 좋습니다. 9379님께서 백두산 선생님 오늘 화팅입니다. 근데 저는 김지영 작가님과 생각이 같은 청취자입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유현상 씨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분인가 봐요. 한 말씀 해주시죠. 9379님한테. 저는 뭐 항상 다른 분 생각이 다른 분 좋아합니다. 네. 저하고 뭐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오늘 저 화끈한 토론 두 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유현상 타임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뒤에서 쉬는 한이 있더라도 매트 좀 미리 좀 갖다 깔아드려. 매트 좀. 네. 자,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사달 오늘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도 손님이다. 아니다. 며느리는 시댁 구성원이다. 이거예요. 오늘 주제. 조연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해봤습니다. 풀지 못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던 중 마침내 우리는 대화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래,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니? 내가 나의 불만을 풀어놓자마자 예상한 대로의 반격이 돌아왔다. 네가 대체 며느리 노릇을 한 게 뭔데 그러니?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는 거야? 며느리 노릇이라.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많다. 어머니, 며느리는 손님이에요. 제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그렇듯이 저는 아드님보다 멀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머님 때 설거지 같은 일은 제가 호의로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한테 하라 말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시던 시부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어안이 벙벙하다는 표정이었다. 당돌한 나의 발언에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며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며느리가 손님이라는 말에는 다들 귀를 의심한다는 듯한 표정부터 보이는 우리 사회. 대체 사위와 며느리가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네, 조연아 아나운서가 지금 낭독해드린 거는요, 김진영 작가의 책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에 이제 나온 한 부분인데, 새로운 문제 제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이현상 씨? 보통 사위는 백년손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통설인데, 네. 지금 김진영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며느리도 손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김진영 씨 예. 이렇게 얘기한 후에 네. 제가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제가 네, 조금 이따가 그러면 의견 얘기해 주시고, 김진영 작가님, 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김진영 씨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며느리들도 이런 생각 요즘 하시고 계시나요?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세대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경계선이 거의 없이 살거든요. 뭐 공부도 같이 하고 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대학 가서 취업 준비해서 돈 벌다가 결혼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잖아요.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여자들은 학교 잘 안 보내고 그랬잖아요. 뭐 여자들은 학교에서 뭐 체육 수업 같은 거 좀 적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영역이 딱 구별이 됐다면 네. 저희 세대는 그런 경계선이 거의 없이 성장했는데 그렇죠. 결혼하면 그 영역이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생각을 사실은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격받을 만한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얘기하는 자리에 저희 부부랑 저희 시부모님 부부가 다 계셨는데 네 분이서? 네 사람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도 뒷목을 잡더라고요. 막 미쳤냐고 막. 진짜 네. 조연아 아나운서 그 낭독한 구절에서 있잖아요.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은 뒷목 잡고 집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네, 저희 남편도 잡고 있었어요, 같이. 이럴 때 이현상 씨 나중에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디 뒷목 잡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만약에 하실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런다면 저는 곡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네, 며느리를 위해서 제목은요?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다. 네. 이 곡을 하나 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출가 외인이니까 며느리는 그냥 우리 이 유 씨네 집안 메인 식구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사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제 속성상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누구를 더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굴 더 아들을 당연히 사랑하죠. 더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저 진영 씨 친정집에서는 진영 씨하고 남편분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네. 이해하세요? 네, 당연하죠. 네, 저희 반론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위가 이제 백년 손님, 그리고 이제 처가에 가도 딸을 더 사랑하지 사위를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댁에서도 그런 시댁에서도 거다. 그걸 그렇죠. 김지영 작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사실 저 만약에 친정 쪽에서 만약에 이제 사위를 생각하기에 싫어도 보기 싫어도 잘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뭐 자기 딸도 사랑해주고 내 가족을 또 가정을 원만하게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에도 사실 백년손님이다 뭐 이런 게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네. 자 명예 시아버지신 유현상 씨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자 반론 듣고 저 청취자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명제 같은 말이잖아요. 사위가 백년 손님이다. 사위를 귀하게 그 친정에서 대해주는 이유는 사위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은 내 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시부모님들께서도 며느리를 귀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은 그 귀하게 대함이 아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뭔가 상전처럼 그 시부모님들 위해 군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소개 좀 청취자분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특이한 문자가 일단 8855님 유현상님 같은 유씨지만 말씀 잘하시네요. 특이한 칭찬 들어왔어요. 저분은 제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토론과 주제와 관련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193님, 저는 며느리 본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손녀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설거지 한 번도 안 시켰답니다. 며느리도 손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 작가님? 저는 그 며느리가 뭐 시댁의 일을 얼마나 했나 이런 거에서 떠나서 한번 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손님을 대접해 본 적도 있고 손님이 되어 본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도 어디에 손님으로 가면 그 자리가 마냥 편해서 누워서 물 좀 갖고 오세요. 밥 좀 차려주세요. 뭐 싹 다 치우고 TV 틀어놓으세요. 이러지 않아요. 다른 내가 모르는 낯선 환경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집에서 내가 뭔가 꼴사나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몸가짐을 오히려 집보다 훨씬 조심하는 곳이 사실 남의 집이라는 공간이고 반대로 제가 손님을 맞을 때 뭐 내가 밥을 차렸는데 설거지를 안 해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뭐 돌아가겠다는 손님한테 설거지 안 하고 어디 가세요? 당장 설거지 해놓으세요. 이러지도 않고 저는 뭔가 낯설고 그 생소한 장소에 와서 조심스러운 사람을 조심스럽게 또 마주 대하는 태도가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집을 오면 이제 뭐 유씨네 만약에 시집을 가셨다 그러면 유씨네 이제 자손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냥 식구 아닌가요? 손님이라기보다는 그래 식구죠. 그러면 며느리들은 너는 이제 가족이다, 우리 집 식구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뭐 항상 뭐 밥 먹듯이 부모님 집에 드나드는 자식 부부는 요즘 잘 없잖아요.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어쩌다 한번 일상에 지쳐 있다가 부모님 집에 발걸음을 한 것은 내 남편이나 나나 똑같아요. 네. 근데 고생했다 좀 누워서 쉬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오로지 내 남편뿐인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생각하죠. 나도 친정 가면 우리 엄마가 누워서 쉬라고 할 텐데 나는 딸이 아니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저 영화 82년생 김지영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네, 나와요. 그게 정말 절절하게 늘 다가와요. 아니, 나는 딸이 아니구나. 저 진영 씨 그러면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일꾼인가? 이런 생각 그 생각을 항상 하죠. 왜냐하면 늘 무언가를 안 했다는 책망을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시집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뭐 그 생각도 많이들 하죠.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자들이. 혹시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뭐 목이 메이고 또 뭐 울고 이런 적도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울먹이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반대로 이 생각은 하죠. 이제 저희 친정집 가면 저희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뭐 앉아서 자기 할 일을 하거나 해요. 그럼 저희 엄마는 막 분주하게 뭐 사위 왔다고 뭐 음식도 차리고 반찬 딱 이래요. 만드셔요, 그러면은 막 평소에 하지도 않던 거 막 차려놓고 막 먹으라고 해주시고 또 다 먹으면 뭐 남편이 설거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갈 시간 되면 뭐 장모님 가볼게 이러면 잘 가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데 나는 대체 무엇이 달라서 이 사람 집에 갔을 때 나는 그렇지. 뭐 일을 종살이 하고 했나 일을 하고 뭐. 눈치를 보고 저 설거지를 안 하고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나는 왜 그래야지?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현상 씨는 좀 반론을 좀 펴보세요. 갑자기 유현상 타임 벌써 25분인데 벌써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진영 씨한테 쏠리네 내가. 잠시 유현상 타임 시간에 7281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하라 마라 하면 안 된다? 상당히 강한 며느리네요. 지금 김지영 작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이런 분한테는 뭐 출가 외인 이런 얘기 꺼냈다가는 뼈도 묻히겠는데요. 후덜덜합니다. 며느리 안 보고 사는 게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유유 이렇게 후덜덜. 이런 며느리 무섭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뭐 설거지 얘기 안 해도 출가 외인 얘기는 저는 요즘 시대에 더 이상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딸만 내시세요. 평생 그 딸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시집 가면 그럼 이제 다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살아야 하나요? 이건 요즘
지금 시대에 더 이상 출가 외인을 가지고 며느리의 위치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7281님 진짜 무서우시겠어요. 3495님. 이번엔 김지영 작가 팬이신가 봐. 와, 김지영 작가님 존경합니다. 저는 곧 친정 엄마가 될 나이인데요. 작가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진짜 뼛속까지 공감 가네요. 김지영 작가님. 네. 또 맥과이어님께서는 진짜 김지영 작가는 편협한 시야로 전부를 판단하네요. 찬성하신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편협하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난이 너무 모호해서 좀 구체화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편협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슈나님은 이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꼰대라는 이름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유연상일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듣기 전부터 짜증 유발남. 유연상 씨죠. 안슈나 청취자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저런 분을 사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지금 그 멘트를 벌써 두 번째 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예. 참 이게 주제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가족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진영 씨가 불쌍해 보여.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요? 그래서 어떤 제가 점에서? 조금 전에 혹시 울은 적 있으세요? 혹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물어본 게 저희 가족하고는 우리 가정하고는 너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을 얘기했다가는 또 이거 뭐 좀 네. 그럴 것 같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요. 네. 하여튼 혼자 항상 그래요, 그거. 참.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우사달 오늘 토론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도 손님이다. 아니다, 며느리는 시댁 구성원이다. 이겁니다.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 여러분의 문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약간 분위기 다시 잡겠습니다. 강수빈 며느리.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사달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유현상 씨, 김미영 작가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위만 백년손님이냐 며느리도 백년손님이다 이겁니다. 자, 아까 우리 교통 듣기 전에 노래 강수빈 씨의 며느리라는 노래 들으셨잖아요. 유현상 씨. 네. 그거 보니까 어머니 이거 뜯으셔보세요. 아버지 꽃남방 입어보세요. 저는 시골에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이런 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 작가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재미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예, 그 며느리다운 그 A급 며느리다운. 이 며느리 노래처럼 살아야지 A급 며느리다. 그럼요. 그러면 김지영 작가는 몇 급이에요? 뭐 자기가 B급이라 그러니까 뭐 B급 이상은 될 것 같진 않고. 자, 사연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 또 사연 좀 소개해드리면서 대화 나눠볼게요. 이분은 본인을 스스로 B급 며느리로 낮추면서 남편과 시어머님을 C급, D급으로 더 깎아내리는 잔머리를 쓰시네요. 김지영 작가 보고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를 비난하실 땐 좀 구체적으로 비난해 주세요. 제가 이게 무슨 비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B급 며느리라는 제목은 제가 저를 스스로 낮춘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붙인 제목이고요. 네. 제가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뭐 C급으로 깎아내렸다는 게 아까 처음에 읽은 그 케이스 읽어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 낭독했던 같은데 부분. 그 행동이 C급이라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지영 작가는 이제 B급 며느리는 남편분이 그렇게 장명을 한 거라는 거고 스스로는 몇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급을 제가 놓진 않고요. 저는 D급이지 뭐 D급. D급, A, B, C, D급. 저희 시어머니는 저 F급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B냐고, 제 F도 부족하다고. 근데 뭐 저는 그거는 제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평가는 누군가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점수를 드릴까요? 네. 저는 스페셜 A.
A급이라고 저는. 너무 아니 놀라. 지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오늘은 아니 건달이세요? 싶어요. 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까 네. D급이라고 그러시놓고 갑자기 스페셜 A는 또 뭐예요? 아니 그냥 아니 말씀을 아니, 하세요. 선생님 아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씨가 고운 사람인 그래요. 걸. 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3474님 문자인데요. 저는 사위거든요. 처갓집 가면 머슴입니다. 처갓집이 강화도 시골이라 매번 갈 때마다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농산일까지 다 도와줍니다. 예. 저 이분 아는 분 같아요. 그래요? 저희 같은 아파트 동에 사시는 분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장서 갈등을 겪고 계시거든요. 장서 네, 갈등이랑 강화도 온 것도 똑같고. 근데 그래요? 저 이 문제 저는 이거 당연히 옳지 않아요. 제가 여자고 며느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성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데 결혼한 내 배우자의 집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일꾼으로 산다는 게 뭐 내가 만족스럽든 아니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옳지 않아요? 이거 뭐 만약에 장모님 집에서 이런 일 했으면 아유 사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실 일이지 막 당연히 일꾼 부리듯이 호출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남자분들에게도 똑같이 부당한 일이고 이건 스스로 사실 해결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처갓집 가서는 뭐 이 머슴입니다가 이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갓집 가서는 이렇게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농사일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네. 나는 머슴입니다.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게? 그게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유 우리 사위 정말 고맙다고 네. 하고 뭐 아유 이렇게 자네밖에 없네 이렇게 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사실 많은 며느리들이 설거지하고 시댁에서 일 도와드리고 아유 우리 며느리 고맙다고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지 않죠. 너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며느리 너도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네. 스페셜 A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엔 F로 D로 시작했다가 스페셜 A 올라갔다가 또 F로 되시고. 야. 위헌 상태에 맞습니다. 자, 수락산 청취자께서 며느리는 식구고 사위는 손님이죠. 부부 사이에 아이 낳으면 성씨는 남자 성을 따르니까요. 같은 대접을 받으려면 족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수천 년 이어온 근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변해도 근본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수락사님이 따끔하게 저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며느리는 성이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현상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부 다 가족이죠. 뭐 식구고 손님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사랑하는 가족, 네. 함께 가야 할 가족. 그러니까 유현상 씨는 이럴 때는 또 손님이고 이럴 때는 또 식구고 좀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한 청취자 또 다른 문자 왔어요. 몇 번 들어보니까요. 이 우사달 김지영 작가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네요. 나도 처가 가면 논일 반일 팔 걷어붙이고 다 합니다. 예, 이렇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분하고 강화도에 처가 계시던 분하고 좀 비슷한 분 같은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놨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요. 네, 인천에 사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네, 주부시면서 며느리신 거고요. 네, 며느리고요. 예. 사위가 있습니다. 이미 사위도 얻으셨고요. 네. 예. 며느리시자 또 장모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생존해 계신가요? 그럼요. 좋습니다. 오늘 주제 지금 들어서 다 아시죠? 사위만 손님이냐, 며느리도 손님이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듣다가 제가 계속 듣기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등록해서 댓글도 달았는데 전 작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분이네요. 사위만 손님이 아니고 네. 며느리도 손님이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도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위한테 하는 것처럼 저희 딸도 대접받길 원하고 네. 사실 저는 딸을 키울 때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이렇게 키웠거든요. 오.
그런데 작가님의 생각이 기성세대, 우리 유현상님이나 허일구님이 그런 생각으로 바뀐다면 제가 딸들한테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어요. 저 허일구가 아니고 최일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아니 근데 떨려서요. 아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저 유현상인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하여튼 서일구 씨가 네, 죄송해요. 네, 하여튼 뭐 떨려서. 아니 근데 저 네. 사실 저도 그래요. 뭐 딸 아들 사실 그 뭐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정을 줬고 사랑을 했는데 뭐 네. 저를 뭐 의견이 뭐 진영 씨한테 간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결된 청취자분한테 질문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저 최일구라는 아, 이제 거만 소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러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저 옆에 계신 저 유현상 씨 계신데 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토론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현상 씨 토론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졌던 생각이나 신념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우리 또 김준영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동일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기성 세대에서 신세대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으신 게 아닐까 네. 바람직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오늘 이렇게 어렵게 또 전화 연결해서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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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자, 다른 한 분 또 연결이 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성분이시네. 본인 소개 예. 짧게 해주시면요. 예,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서재윤이라고 합니다. 광주에 오케이. 계시다 이거죠? 예, 예. 지금 광주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네. 서재윤 씨구나. 예. 자,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작가님께서 출가 외인이란 말은 시계에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게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하고 사위는 잘해주고 며느리는 그렇지 못한다는데 그 말 자체가 그 똑같은 뭐랄까 그 말인데 사위한테는 쓰는 말은 지금도 유지되는 말이고 며느리한테 쓰는 말은 바뀌어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그렇죠.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작가님 어머니께서 사위가 오면은 안 하시는 음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위 편하게 누구 가시라 하는데 그럼 반대로 어머님이 이상하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어머님이 사위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지 그게 무슨 사위가 너무 이뻐서 그리고 반대로 시어머니 며느리가 미워서 설거지하고 가라 이런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재윤 씨 잠깐만 좀 계시고 이거 김지영 작가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출가 외인이랑 그 100년 손님이라는 거는 약간 그 존재하는 평면 자체가 다른 문제 같아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는 건 그 사위를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라면 여성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말이거든요. 이 여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그 위치를 결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 동안 딸 자식을 키워놓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을 끊고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돌아서면서 사시는 친정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도 딸을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며느리가 원래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한국 사회가 며느리는 가족이다. 이제 시댁의 식구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지 저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족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닿을 관계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저는 차라리 그 본질을 그냥 깔끔하게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온 다른 집 식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게 꼬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단 더 낫다고 네.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낫겠다. 저기 서재윤 씨 듣고 계셨죠? 예. 뭐 하실 말씀?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건 제 얘기인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갓집 가서 제가 뭐 설거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점심 때 라면도 끓여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의 생각하고 저하고 동의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네. 한데요. 저도 괴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딸만 셋을 가진 아빠인데요. 뭐 나중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을 제가 반대로 뱉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는 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서재윤 씨도 유현상 씨 닮았나 봐요. 갑자기 주장을 하시다가 김지영 작가 얘기 듣더니 꼬리를 약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여자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갑자기 거기서 제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꼬리 내리는 공통점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네. 뭐 하긴. 하여튼 저 서재윤 씨, 예. 아유 전화 오늘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가지고요. 아닙니다. 연결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죠. 네. 네. 자 끝으로 한 분 또 연결이 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요. 저는 수원의 방지춘입니다. 수원에 계시고요. 예. 네, 자, 네.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양쪽 의견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요. 양쪽이라면요. 김진영 작가나 유현상 씨나? 네네, 두 분 다. 예. 자, 저는 일단 김진영 작가는 그거요. 어떤 문제가 네. 있다고 봐요? 지금 그 밥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밥을 차려 먹고, 그 다음에 네. 집에 그냥 설거지 안 하고 집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불편함감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보면 본인 스스로 그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그 설거지를 안 해갔을 때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부당함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일이죠. 네. 사실적인 거는 밥을 먹고 집에를 갔다는 게 사실이죠. 네. 근데 나머지는 며느리 입장에서 가면서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불편해진 거고,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를 봤을 때 내가 왜 이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되냐, 또는 내가 왜 이 집에서 종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갖게 되고, 그 생각들이 발전이 되면 고부 간의 갈등, 뭐 장사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네네. 그렇다면 김지영 작가가 어떤 점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죠. 내가 집에를 가야 되는 이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오늘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했을 때 과연 시어머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 설거지하고 가라 이렇게 시키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것도 제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떨 건가,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에 대한 것들, 걱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스토리잖아요. 네. 이야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받으면 그게 그쪽에서 그 현실에 대한 것들, 발생된 일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면 그런 문제들은 없을 거라 서로 이해하고,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가라는 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 내가 오늘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팔이 불편해서 설거지하기가 힘들다,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고,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뚱하고 있지 말고 사실대로 네,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갈등을 현실에 풀어야 있는 된다.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인면 또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수원 청취자님 지금 뭐 화내고 계신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화난 게 아니고요. 자, 전화 끊지 마시고 김지영 작가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어머니하고 뚱하고 있지 말고 네. 엄마 나 시어머니 어머니 저 몸이 아파서 설거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갈등을 시어머니하고 스스로 만드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앞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기혼 여성들 사실 유행했던 며느라기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말하는 며느라기라는 게 그냥 예쁨 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주변에 자기를 맞추는 그 기간을 며느라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며느리가 그 과정을 저는 길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겪는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내 입장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얘기하면 이분들도 부모님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원 청취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만들기가 어렵다. 네, 오히려 저는 솔직했다 좀 탈이 많이 난 케이스죠. 저 수원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며느리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 내에서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많이 벌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집사람한테 제시하고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그대로 얘기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그런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썼더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네. 있는 그대로 내가 오늘 어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만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자는 얘기죠. 수원 청취자께서 뭔가 해법을 제시한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유사달에 뭐든지 갈등을 가기 전에 솔직하게 서로 토론하자, 이야기하자.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3분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라 더 듣고 싶은데, 수원 청자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어때요?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짧게? 저는 그 부모님을 향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에게 남편의 중심축은 엄마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 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 이상 남편의 우선 순위는 더 이상 엄마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내가 기준이고 가족이 중심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토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유현상의 청춘원가 끝곡으로 하고, 정답 아까 실검 퀴즈 정답 그래미 어워드입니다. 네, 추첨해서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